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경북 동해안 관심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순서는 경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포항 남울릉 지역구입니다. 이곳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11명의 예비 후보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여야 모두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당과 야당 후보를 분리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김병옥 의원 21.9%,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12.2%,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0.7%, 박승호 전 포항시장 7.9%,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 6.9%, 계속해서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4.6%, 김승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4.3%,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3.2%, 진형의 변호사 2.5%, 지지 후보 없음 15.3%로 조사됐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을 위해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더니 김상원 전 경북도의원 18.1%,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14.5%였고 지지 후보 없음 46.3%, 잘 모르겠다 14.7%로 조사됐습니다. 포항 남울릉 김병옥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42.5%, 부정평가가 44.2%로 나왔습니다. 신당을 포함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0%, 더불어민주당 18.7%, 이준석 신당 8.7%, 이낙연 신당 2.9%였고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포항 남울릉 유권자에게 물었더니 긍정평가는 55.4%, 부정평가가 40.2%였습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는 여러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선두권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어 불꽃 튀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MBC와 경북 매일신문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포항 남구 울릉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진영혜 변호사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남구 울릉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진 변호사는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 포스코 본사 및 계열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 건립, 국회 입법을 통한 지진 피해 배상 일괄 해결 등을 공약했습니다. 포항제철고 출신의 진 변호사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모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영덕이 축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잘 갖춰진 축구 인프라 덕분인데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 축구 대회가 열려 4,500여 명의 선수단이 영덕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풋볼 페스타와 K리그 유스 대회, 윈터 서머리그 등 전국 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10대 축구 유망주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10개 팀 4,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부 축구대회입니다. 축구장과 숙박시설, 강구항 일대 관광명소까지 잘 갖춰진 인프라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일단 여러 팀하고 경합을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경험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주간의 대회 기간 연인원 3만 명이 영덕군 일대에서 머물러 겨울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와갖고 전부 다 더 소비하고 가시니까
지금 한참 이렇게 대목 밑에 비수기 때는 너무 좋습니다. 숙박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상가들도 뭐 대게든 횟집이든. 영덕군은 대한축구협회와 2027년까지 2월과 7월 매년 2차례씩 중등 축구 대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스포츠가 관광과 합쳐서 스포츠 관광 산업이 육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덕구에는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23일 풋볼 페스타에 이어 K리그 유스 대회를 유치하는 등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 동해안 주요 대학교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동국대 YG 캠퍼스는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대학교도 내부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구권 대학들은 계명대가 4.9% 인상하고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로 강화됐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도록 했지만 의무화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친환경 농업 인구와 인증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힘들게 농사짓고 수확량까지 적은데도 제값받고 팔기 힘든 시장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연일읍에서 20여 년째 친환경 인증 시금치를 키우고 있는 허두수 씨. 애초 20여 농가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만 무농약 재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더 힘들고 수확량까지 적은데도 제값받고 팔기 힘든 시장 상황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은 탓입니다. 최근 친환경 시금치의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 선, 일반 시금치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수확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적거든.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 가격을 맞추려면 조금 더 올려받아야 돼. 올려버리면은 일단 판매가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로 인해 포항시의 친환경 농업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농가 수는 10%, 재배 면적은 16%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보건이라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2018년 동결된 이후 7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정부 차원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땅 직불금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이 사기를 위해서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 비율을 전체 농지의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으로는 계획 달성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산지 쌀값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80kg에 21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11월에는 19만 9천 원, 12월 19만 8천 원, 이달 들어서는 19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농협회 전국협의회가 10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충남 서천에서 큰 불이 났죠. 대구에서도 지난달 팔달 시장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화재 위험 요소가 있진 않은지 소방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전기 콘센트가 문어발식으로 어지럽게 연결돼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불꽃에도 불이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긴급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화기는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점포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합니다.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소방서에 불이 났다고 신고하는 자동 화재 탐지 속보 설비도 살펴봅니다. 지난달 대구 팔달시장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전반과 분전반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전 5m 내에는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9건, 한 달에 4번 꼴입니다. 누전 등 정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므로 소화 기능이 있고 과전류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도록 당부드리고, 또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와 통로에는 차량이나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포항시 대송면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벌목중 6m 높이의 나무에 깔려 동료 직원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7시쯤 의성군에서도 땔감용 나무를 베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태극기 개양대 건립 추진 범시민연대회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는 삼국통일의 성지이며 국민의식 고취와 교육을 위해 태극기 개양대 사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